새해를 맞아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하나씩은 세우셨죠? 그중에서도 이 금연은 단연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금연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해가 바뀔 때마다 만년 계획으로만 남겨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닥터헬스에서는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규남 교수와 함께 금연 성공을 위해 먼저 흡연에 대한 오해를 타파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많은 분들이 이제 금연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10년 전에 금연을 다짐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도 혹시 뭐 목표가 금연인가요? 어떻게 되시죠? 올해 목표는 금연 유지입니다. 아, 역시 유지요? 흡연하셨다가 금연을 하신 거군요. 네, 저도 뭐 학생 때는 좀 피웠었던 거고요. 제가 피우면서 환자에게 끊으라고 얘기하기도 좀 쑥스럽고 좀 창피한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올해로 해서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이제 분 다, 네. 금연 성공할 때까지 계속 금연 유지를 해야 될 거니까요. 예. 두 분 다 10년 넘게 금연 유지 중이시라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다, 백전백승이다 이런 네네.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흡연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아닌 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흡연에 대한 오해들 먼저 첫 번째 화면 만나보시죠. 네, 흡연에도 장수만 잘하더라. 담배 피우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동네 어르신들 보면은 전부 다 흡연자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사실인가요? 보시면 이제 뭐 도박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네.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X. X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시지 않죠? 앵커님들도 하셨지만 당첨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바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100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의 약 80%는 평생 비흡연자,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다는 얘기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흡연이 이제 폐암이라든지 식도암, 방광암 등 어떤 암, 악성 종양에 생길 확률을 더 높게 한다는 건 이미 다 밝혀져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협심증, 심근경색, 또 각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만성 질병이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금연을 하시는 게 결국 장수, 그러니까 유병장수가 아니고 무병장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아까 뭐 오래 사시는 분 보셨는데 그분이 과연 건강하게 오래 사셨는지는 의문이에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예. 흡연하면서 장수를 바라는 것은 복권 당첨을 기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역시 백해무익이라는 수식어가 담배와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흡연이 스트레스 해소한다.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담배를 꺼내고 있습니다. 네. 자, 대부분 이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찾는다 하는데 실제로 담배가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안 된다.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정답 X. X입니다. X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금단 증상, 즉 이게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을 때 스트레스를 니코틴이 가지고 있는 역할, 즉 니코틴을 담배를 피우시게 되면 만족감, 쾌감, 그다음 집중력의 향상,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는 이런 양리학적 효과가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 담배를 피울 때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동작, 결국 뇌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게 한 7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순간 벌써 기분이 좋다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그때만 기분이 좋아질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고 결국 계속해서 니코틴을 공급해야만 그런 증상이 완화가 되니까 결국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것이고 스트레스는 더 쌓인다고 보는 게 맞지 네.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어. 스트레스 해소는 그냥 그 순간일 뿐이고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서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이렇게 담배에 많은데 운동만 하면 다 빠져나간다. 운동으로 다 배출된다고 하면 아무도 금연하지 않으시려고 할 것 같은데요. 운동을 하면 정말 담배에 있는 그런 독성 물질들이 빠져나가나요? 정답은 X이겠습니다. X군요. 예, 이제 X가 맞네요 오늘. 네. 예. 담배 3대 독성 물질이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타르, 니코틴 이렇게 예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타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명 담배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담배진 타르에는 수많은 독성 물질과 그다음에 20여 종의 그 발암 물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컵 정도 피우시는 분이면 1년에 그게
유리컵으로 한 컵 정도 되는 단백질이 나오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뭐 금연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라진다 이건 말이 되지 않겠죠.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시간만큼의 또 다른 금연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런 독성물질이 땀으로 배출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하지만 이제 담배를 끊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이 운동 자체가 근단 증상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만 반드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금연을 하시는 분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운동으로 독성 물질을 빼는 데는 한계는 있지만 네. 운동으로 금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금연을 막 시작하신 분들 또 금연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금연에 대한 오해와 진실도 살펴볼까요? 자, 뭔가 고민하고 있어요. 담배를 필 것인가 말 것인가. 잠깐씩 참으며 하는 금연도 도움이 된다라고 오해와 진실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금연하면은 이제 한 번에 끊어야 돼라는 압박이 있는데 네. 혹시 뭐 간헐적으로 금연을 하면서 이 금연 기간을 점차 늘려가는 것도 이 금연에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O입니다. 네, 맞나요? 드디어 O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금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연법,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겠고 예. 단번에 끊는 단연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둘 다 효과는 있지만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고 물어본다 그러시면 단연법 한 번에 끊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감연법도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환자분한테 보통 이제 제가 담배를 끊고 오셨습니까라고 여쭤보면 한갑 피던 거 반갑으로 줄이긴 했는데 아직 끊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본인 생각에는 절반 정도 덜 피우니까 이제 줄였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니코틴 양으로 보시면 절반으로 줄였다 하더라도 니코틴이 절반으로 줄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몸에 니코틴 수용체가 가만히 있지를 않기 때문에 더 흡수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담배 흡연량을 한 6분의 1 정도 줄여야 그제서야 니코틴 양이 절반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하루에 한 갑 정도 이내로 피운다 그러시면 단칼에 끊는 단연법을 더 권해드리고요. 네. 하루에 뭐 2갑 이상 이렇게 해서 아주 골초이신 분들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일단은 한 갑 정도까지 줄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역시 마지막 순간에 단칼로 끊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다 방법은 가능하지만 더 권해드리는 것은 단연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양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몸에 쌓이는 니코틴은 그만큼 줄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결국은 담배를 완전하게 끊어야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 보시죠. 네, 금연, 의지의 문제다. 금연하겠다는 의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 둘, 셋. X요. X였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뭐 그거 담배 끊는데 뭐 담배 뭐 끊는 약 먹어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의지가 있으면 되지라고 하시지만 네. 실제로 니코틴 자체가 이 중독성이 있는 마약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이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끊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한 번에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서너 번 정도 시도를 해서 금연에 도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6개월 이상 그 금연을 하는 그 결과들을 비교를 해보면 네.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사는 경우가 한 4% 정도 되고요. 네. 금연 전문가를 만나서 이렇게 1대1로 개인 상담을 하는 경우가 한 10% 전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니코틴 이제 보조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할 경우에는 거의 20 내지 25%. 결국은 그냥 혼자서 끊는 것보다는 성공률이 거의 한 대여섯 배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의지만으로 끊는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얘기신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연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만의 의지보다는 뭐 네. 약물적인 도움이 됐든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됐든 도움을 받아서 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실천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끊으려고 할 때, 막 끊으려고 시작하실 때 내가 금연을 한다는 걸 주변에 널리 알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널리 알려라. 네. 일단 금연 사역서를 일단 서명을 하시고요. 집에 가족들이 보이는 벽이라든지 냉장고에 딱 붙여놓는 거죠. 그럼 가족들이 보면서 이제 아빠가 계속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감시하는 그런 의미도 감시해야겠네요. 있겠고요. 예. 주변에 이제 직장 동료분한테도 내가 올해 담배를 끊을 테니까 좀 도와달라. 나한테 담배 권하지 말라. 이런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메일 같은 걸 알려서 어쨌든 주변에 널리 알리시는 게 그냥 끊는 것보다는 성공률 한 10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잘 넘기냐는 거거든요. 대개 보시면 담배를 피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술자리 가면 피운다. 아니면 식사하고 나서 뭐 커피 마시면서 피운다. 이런 건 그런 상황 자체가 있는데
그걸 좀 피하거나 바꾸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식사하고 나시면은 바로 양치질을 해버리면 조금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고요. 뭐 연말 같은 술자리 좀 피해서 도망 다니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피우고 싶은 그 순간에 다른 행동,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심호흡, 복식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자신만의 그런 흡연 충동 대처법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세 번째는 역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취미라든지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잘 끊으시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피운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건 결국 실패가 아니고 실수이기 때문에 바로 넘기셔서 그냥 금연 성공으로 이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금연 의료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거기에 금연자 등록하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으니까요. 네. 올해 꼭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 이 흡연에 대한 오해들도 참 많고 또 금연을 위한 실천 방안들도 살펴봤는데요. 이 새해에는 내 건강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꼭 금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규남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